안녕하세요. 에너지 짜잔의 송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정수희 활동가를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는 핵발전소가 있죠? 네, 송희 씨는 서울에 살고 있죠? 네, 그럼요. 저는 서울에 삽니다. 서울에서 음, 태어나고 서울에 계속 삽니다. 음. 만약에 핵 폐기장 시설을 서울에 반드시 지어야 된다면, 송희 씨는 어떤 의견을 낼 것 같아요? 머리가 까매지는데 일단은 두렵고요. 꼭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만드는 핵발전소도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어야 한다라고만 한다고 하면 안전하게 음. 지어야 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뭐 한 줄로 딱 어떻다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일이고 우리 지역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송희 씨처럼 진지한 고민들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핵 폐기물은 그 전기를 쓰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진중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좀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 고준위 핵폐기물을 공론화를 해야 한다, 공론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핵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방법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지도 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좀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장치를 마련해서 이제 뜻을 모으는 과정 그게 이제 공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좋은 거네요. 지금 핵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수조도 포화가 임박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얼른 공론화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공론화를 한다라는 게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실제 이제 공론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수기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실 또 명분을 주는 또 이제 도구로 또 쓰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이 공론화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론화를 진행하는 이 과정 전체를 좀 꼼꼼히 잘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는 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을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실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공론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공론화 위원들 구성을 할 때부터 탄핵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수로 구성을 해서 논의 자체가 좀 공정하게 이게 진행될 수 없도록 이제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논의 결과도 나왔는데 그 참여단들이 이제 전혀 논의하지 않은 내용들이 결과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등그 구성부터 이제 진행 그리고 이제 결과 이 전체에서 이게 공정하게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진행되었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음. 그러니까 말만 공론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형식 음.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준위 핵 폐기물이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독성과 그리고 이제 그 독성이 이제 지속되는 기간이 이게 상당히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여러 이해 당사자들, 예를 들자면 전기를 쓰고 있는 국민, 그리고 이제 핵발전소 지역 주민,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그리고 이제 사업자,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좀 고려를 해서 각자의 의견들, 각자의 생각들이 충분히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바탕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참가자들이 다양하게 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고 또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공론화 할 때 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돼야 된다라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충분하게 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련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이제 공개가 좀 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앞에 논의가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좀 재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칙도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좀 충분히 좀 알리고 좀 홍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 원칙으로 좀 반영을 시켜서 공론화 과정을 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공론화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이미 공론화를 한번 했어요. 그때 공론화를 통해서 관리 정책도 이미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게 그 공론화 과정이 잘못되었다 보니 이걸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시 재공론화,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재검토라는 이름을 걸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도 사실 지금 엉터리 졸속 공론화라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있는 이제 주민들도 지금 엉터리 공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검토위 지금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한 1년간 재검토위를 이끌고 있던 위원장까지도 사퇴를 했어요. 그 사퇴의 이유가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명성도 담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좀 세우고 있는데,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이제 담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원장까지 사퇴를 하는 상황이죠. 그 위원장까지 사퇴를 했는데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건가요? 그 핵폐기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재논의를 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핵 발전소가 멈출까 봐서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핵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핵 폐기장을 짓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공론화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좀 졸속 엉터리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논의를 하면 결국에는 세금만 낭비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핵폐기물이 위험하고 보관해야 되는 기간도 이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를 엉망진창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엉망진창으로 했다라는 것이 다시 좀 평가가 된다면 또 다시 공론화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 핵폐기장이 이제 어딘가에 지어질 거다.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서울에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논의를 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그리고 엉터리로 진행이 되는 거를 서울 시민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올바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갖고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에너지 짜잔!